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지금 파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파이코인 때문에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뭔가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우리가 파이코인을 아무리 채굴을 한다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전쟁까지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자, 한번 어떤 사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꺾이지 않는 영끌. 8월도 5대 은행 주담 해서 역대급 7조 원 이상이라고 돼 있죠.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여도 좀처럼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역대급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주택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짧아도 두세 달 안에 가계대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다라고 합니다. 뭐 보통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진짜 주식 담보 대출 해가지고 뭐 다른 거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B2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 그쵸?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인 시장의 상승, 이것도 하나의 영향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SEC는 FTX의 스테이블 코인, 기타 암호화폐로 채권자에게 상환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SEC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해서 더블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우리 6천만 파워를 가지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 336.5만 팔로워, 그리고 이더리움의 345.2만 팔로워, 거의 뭐 10만 명 가까이 차이가 또 나기 시작했죠.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체감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다면 등록 후 14일 이내에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나와 있습니다. 주요 이름 변경은 불가능하고 철자 오류에 대한 사소한 수정만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의 이름 이런 거는 변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사소한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 처음에 가입하고 14일 이내 그때 이름을 변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편 파이 네트워크를 열심히 뭔가 개척자들을 위해서 힘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파이 네트워크의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라는 걸 계속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이런 노력들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오픈 메인넷에 진입을 하고 파이가 1달러에서 1000달러의 가치가 있다면 어떤 개척자가 더 많은 구매력을 갖고 경제에 좋은 일을 할 것인가? 단독으로 50파이 채굴을 축적한 사람,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10,000파이 이상을 축적한 사람, 그럼 당신은 답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홍보를 했고 누군가는 파이 네트워크 그냥 24시간에 한 번만 클릭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자, 일단 파이 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파이에 대한 사업과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파이를 상품화시키는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크에도 파이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판매를 하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케이크 되게 달달하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오레오 맛의 케이크 같은데 파이 케이크는 어떤 맛일까요?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카페에서도 이렇게 파이 커피를 무료로 한 잔씩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한편 자신감과 기쁨, 꿈을 이루는 순간 개척자들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다 해서 해외 파이오니어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파이 네트워크 진짜로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와 생각에서 하나의 또 해외에서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열심히 파이 네트워크를 홍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자, 한편 지금부터는 뭔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내용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파이 유저분들 중에 파이는 공짜로 채굴 했으니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고 말하면 파이 가치를 높게 기대하거나 파이로 인해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망상가나 허황된 욕심을 부린다고 비꼬는 분들, 님들은 파이에 대해 열정도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소개도 안 하고 혼자만 생각날 때 터치하는 분들이다. 뭐 쭉에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파이 네트워크를 직업으로 삼고 미래를 설계하는 게 뭐가 허황된 꿈이고 욕심입니까? 자, 보험 제품 뭐 설명하고 쭉 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파이를 획득해서 부를 이루고자 하는 게 뭐가 다르냐 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나는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파이를 알리는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나의 사업이니까요. 나의 시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응원하고 존중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파이를 낮은 가치로 던지지 못한다. 고래들은 낮은 가치에 던지는 행동을 안 한다.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행동에 대해서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보면은 과거 이렇게 기대감만 실어주고 가스라이팅 하다가 고소당하신 분도 있어요. 제 관점에서는 공짜로만 채굴했으니 느낌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옳다고만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그게 맞다고만 하시는 분들은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장단점을 얘기하며 좋게 얘기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파이코인을 본인이 열심히 모으는 건 좋은데 어차피 이렇게 가스라이팅까지 안 해도 충분히 파이의 가치가 오를 친구라면 충분히 오르고 아닐 친구라면 진작에 다들 던지고 나갔을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중요한 건 모을 사람은 이렇게 시끄럽게 안 떠들어도 조용히 묵묵하게 모아가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비트코인을 할 때 좋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갈 친구는 갑니다. 생년월일에 아무렇게나 넣고 KYC 회피하려는 성인들도 많은 것 같다. 지금은 못 믿어하고 뭐 이렇게 간보다가 나중에 잘 되는 거 보고 그때 하려는 사람들, 미성년이 KYC를 악용했을 때 어떤 규정이 있나,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뭐 몇 년, 몇 월, 며칠 입력해놓고 그 신상이 뭔가 맞지 않으면은 얘는 사라지겠죠. 유효한 수량으로 간주가 안 될 텐데 굳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처음에 생년월일 입력하니까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페널티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겠죠. 다음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해외에서 홍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여기에 또 악용하는 사례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진짜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얘네는 몽둥이를 가져가서 좀 두드러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고아원에 입양해서 이름 생년월일까지 다 바꿔서 한 몇 년 기다린 후에 신분증 발급받고 하면 될라나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명은 되나 생년월일은 고유 번호입니다. 고아원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 그렇죠. 고아원에 가서 입양하고 싶은 아이 찜해놓고 생년월일 물어서 신청한 다음 몇 년 후에 입양하면 되겠네요. 찌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찌찌 생각은 자유주의, 행동만 안 하면 됩니다. 이런 발상을 그냥 왜 자기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네. 죽이면 쾌락을 느끼겠네. 라고 하면 이런 미친 또라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자기의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속으로.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는 거의 무슨 패드립을 넘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어요. 자, 내년부터는 파이투데이 안 한다고 언급했지, 내년 파이투데이 전에 상장한다고 언급도 안 했는데 파이투데이 전에 상장하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네요. 말 그대로 파이투데이 안 한다고 한 거잖아요. 메인넷 여부 상관없어요. 니콜라스 하는 행태 보면 모르나요? 절대 내년에 메인넷 안 합니다. 26년, 27년 안에 메인넷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넷 하면 파이코인 망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니콜라스 망하든 성공하든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은 걸로 사료된다. 절대 25년 메인넷 안 한다. 절대로요, 영원히. 니콜라스 행태 보세요. 메인넷 한다고 하면 공지 분명히 미리 합니다. 26년 상장하면 미리 25년 후반기에 26년 메인넷 할 거라고 공지하겠죠. 27년에 메인넷 하면 26년에 메인넷 할 거라고 공지할 거고요. 글쎄요, 이거는 뭐 이 사람의 생각일 수 있고, 지금 진짜로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 파이코인을 까는 사람과 파이코인을 옹호하는 사람과 이렇게 두 부류의 싸움으로 계속 번지고 있고, 하나의 좀 전쟁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파이가 상장을 하면 손해보는 사람은 아이폰 거래, 중고 거래, 파이 결제 받은 식당 등의 소상공인 현금 거래. 자, 지금 중고 거래가 활성화 안 하고 있어서 파이가 죽었고 카페가 죽어간다.
파이가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파이를 중고 거래로 매도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는 개개인별로 파이 개수를 지키는 상황입니다. 매수자는 파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매도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겠죠. 중간에 나중에 큰 소리 치려고 뭐 그렇단 얘기고, 파이가 상장을 안 해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 신품 거래로 물건을 가져온 사람, 시간 되면 습관적으로 단순히 눌러본 사람, 안 돼도 상관없는 사람이죠. 파이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한 사람. 시간 맞춰 알람 설정해놓고 채굴 버튼 눌렀다고 벼슬처럼 얘기하기 없기. 파이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 관념을 가지게 되었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로또는 5,000원 투자해서 5등도 안 걸리는 판에 알림 설정으로 파이코인 인생 역전을 꿈꾼다면 징징보다는 정보를 공유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파이코인을 무조건 까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파이코인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 밸런스를 맞춰서 중간 단계를 이루면 됩니다. 저는 굳이 파이 네트워크가 나왔다고 막 이래저래 막 소문내고 파이코인 무조건 좋다, 무조건 사라, 무조건 모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게, 그냥 이렇게 보고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모으라고 했나요? 물론 모으라고 했던 사람도 극히 일부 있지만, 비트코인은 정말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베일에 쌓여진 그런 시장이었어요. 당시에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던 제레미 씨는 뭐 1달러라도 있으면 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얘기했지. 비트코인 무조건 사라. 안 사면은 너네 바보 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형편이 되면 비트코인을 사는 거고,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파이는 어때요? 지금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비트코인의 시장과 비교를 하면은 파이가 더 우세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KYC 인증이라든지, 이를테면 뭐 휴대폰 변경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조금이나마 이슈를 해결하긴 했지만 아직 해결해 가야 할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 당시 채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빛이 나는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 역시 굳이 내가 홍보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 열광할 날이 분명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파이를 갖다가 강요하거나 가스라이팅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편 2년 전에 KYC 통과 후에 라이브니스 이외에 제출 후 번호가 변경돼서 비밀번호 변경할 수 없어 이메일 인증을 하니까 통과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파이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싸움까지 할 필요 없어요. 피 터지게 싸워봐야 결론은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파이를 열심히 모아가실 분들은 모아가시고, 파이를 열심히 파실 분들은 파셔서 서로 간의 그런 순환 구조를 좀 이뤄가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팔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파이코인에 대한 진짜 파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팟가들과 파천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 대결에서 누군가는 피 터지고 누군가는 뭔가 뭐 재밌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파이코인은 결론보다 굳이 강요할 필요 없다. 굳이 강요할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묵묵히 꾸준히 모으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고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번 영상에 대한 피드백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